네,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대리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차량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기 뒤에 있는 차량이고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X2 X드라이브 에디션 M 메쉬 차량입니다. 이번 에디션 모델은 M 스포츠 패키지에서 조금 변형이 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블랙톤으로 마감을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X2 M 스포츠 패키지 모델과 전반적인 느낌이 좀 많이 비슷하면서 이러한 그릴이나 몇 가지 포인트들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에디션 M 메쉬다 보니까 M 스포츠 패키지이면서 메쉬에 좀 포인트를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드니 그릴이 블랙으로 마감이 되는데, 중간 부분이 이렇게 메쉬 타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변경이 된 메쉬 타입마저도 전부 다 블랙 하이그로스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 이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굉장히 화려한 느낌이 있고요, 스포티한 느낌을 좀 줍니다. 그리고 밑에는 약간 벌집 느낌으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범퍼의 형상은 과거의 M 스포츠 패키지랑 동일하고, 위쪽에 키드니 그릴과 색깔 톤에 따른 차이만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는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앞쪽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X2는 짝수형 X레인지 모델이다 보니까 차가 조금 더 이제 쿠페 형태로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M 메쉬 차량에는 이렇게 보시면 휠 아치 부분이 색깔이 좀 다릅니다. 플라스틱은 아니고요, 페인팅이긴 한데 굉장히 좀 특수한 느낌이 보여요. 이 부분은 아마 빛을 받을 때마다 좀 다른 느낌을 표현해 줄 것 같은데, 휠 아치부터 해서 옆에 사이드 하단부와 뒤 아치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에 좀 더 특별한 느낌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거대해요. 20인치의 휠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 휠 자체도 블랙톤이랑 겉면에 약간의 실버 다이아몬드 커팅이 포인트를 좀 주고 있고요. 특별한 게 이렇게 보시면 휠에 M 로고가 뚜렷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실제 봤을 때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핸드에도 보시면 M 배지가 이렇게 부착이 되고요, 휠에도 이렇게 부착이 됩니다. 그런 느낌이고, 옆쪽 측면에서 한번 바라본 모습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보죠. 휠 디자인이 일단 너무 예쁘고, 이 블랙 차량에는 너무 잘 어울리는 이런 디자인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X2는 옆에서 이렇게 보셨을 때 차 자체의 차고가 낮은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X1은 일반적인 공간을 중시하는 X레인지라고 보면, X2 같은 경우는 공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적으로 더욱더 예쁘고 실용적인 또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X2가 처음 출시할 때 특별하게 포인트를 줬던 부분이 이 C필러에 BMW 엠블럼을 양쪽에 장착한 부분이었는데, 이 엠블럼이 과거에 장착을 처음 했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어색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리를 잡고 보니까 너무도 또 잘 어울리고, X2라는 그런 차량의 아이덴티티로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후측면에서 바라본 모습도 무척 예쁘죠. 균형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차량은 휠 디자인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후측면 뒤쪽에서 조금 바라본 모습인데요, L자형으로 이어지는 LED 면발광 타입의 모습이 좀 예쁜 것 같아요. 간결하면서도 보여줄 수 있는 불빛은 명확하게 좀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빛을 낼 거 없이 깔끔하면서 정말 이 차의 디자인을 여기서 표현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테일램프 쪽으로 해서 C필러로 이어지는 옆쪽 라인이 예쁘게 이어져요. 위쪽으로 하면서 이렇게 뭔가 밑으로 마치 휀더로 이어지는 이런 라인이 고급스럽고 스포츠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짝수형 X레인지다 보니까 이 쿠퍼 형태를 따르다 보니 조금 더 글라스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가장 뒤에 유리 자체도 이렇게 뒤로 떨어지는 라인이 완만하게 떨어지고, 스포일러부터 해서 이어지는 부분도 예쁘고 간결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유리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렇게 크지 않고요, 옆쪽도 뒷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대구경의 머플러가 양쪽에 원형 팁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 밑에는
그동안 M 스포츠 패키지는 짙은 그레이로 디퓨저가 표현이 됐었다면 이 에디션 M 메시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아까 옆쪽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조금 다른 약간의 무슨 브론즈 느낌이 좀 나는 그런 페인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범퍼가 별도로 그 구분을 좀 짓기가 어려운 형태예요. 그래가지고 이 차는 이제 후방 카메라도 요 밑에 너머 플레이트 위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카메라가 부착이 됩니다. 그리고 테일게이트를 여는 버튼이 별도로 없고요. 요 엠블럼이 여는 버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엠블럼을 눌러주게 되면 문이 열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한번 트렁크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네, 엠블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전동식으로 열리게 되고요. 위쪽까지 열리게 됩니다. 테일게이트의 높이는 전동으로 전부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안에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열었을 때도 충분히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가 아무래도 쿠페 형태의 좀 디자인을 따르다 보니까 위쪽 요 러기지 스크린이 굉장히 좀 커요. 보시면 굉장히 깊거든요. 이렇게 깊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딱딱하고 이 판이 되게 단단합니다. 근데 너무 단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렸을 때 이쪽에 적지 않은 짐을 높이를 좀 이렇게 딱 제한을 좀 둔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실용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제가 제거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위에 네트를 제거하고요. 그냥 가볍게 당겨주시면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게 되면 큰 네트가 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제거했을 때 트렁크 공간이 훨씬 실용적으로 바뀝니다. 더 높은 짐을 실을 수 있고 옆쪽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큰 짐을 실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러기지 스크린이 없다고 해서 뒤쪽에서 좀 이상한가, 이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뒤에 문을 열고 안쪽에서 봤거든요. 근데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여지는 느낌이 전혀 이상하거나 어색하지가 않아서 차라리 이렇게 제거를 하고 쓰는 거가 어떻게 보면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좀 싶고, 더 깊은 짐을 실을 때는 요 밑에 하단 커버를 열게 되면 또 숨은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1단을 접고 완전하게 쭉 들어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시트 백 부분에 완전하게 고정이 되는 형태가 되고, 굉장히 깊은 짐을 실을 수 있게 트렁크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굉장히 깊죠. 예. 엄청나게 깊은 짐을 실을 수 있게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요. 큰 짐을 실을 때 최대한 공간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를 이렇게 내려서 다시 판판하게 해가지고 파티션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차박을 하시거나 뒤쪽 공간을 활용하시기 위해서 시트를 폴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넓은 공간을 또 이렇게 확보하게 되는데, 뒤쪽에서 보시게 되면 넓은 공간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차박이 가능할 만큼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차가 쿠페 형태이면서도 명확한 또 X2기 때문에 X레인지의 그 공간 확보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을 좀 안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닫을 때는 이렇게 당겨주시고 밑에 당긴 상태에서 시트를 눌러주시면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 앞에도 마찬가지. 네, 시트를 완전히 다 세웠고요. 다시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확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전에 뺐던 러기지를 설치할 때는 이와 같이 맞춰서 쭉 넣으시고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이 줄을 위쪽에다가 걸어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걸어주시면 다시 공간 확보가 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이기 때문에 버튼 눌러서 이렇게 닫으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제 실내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뒤쪽입니다. 뒤쪽. 이렇게 보셨을 때 도어의 형태가 좀 뭔가 스타일리시하게 이렇게 각도가 꺾여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유리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고요. 아무래도 개방감보다는 디자인이 더 중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이 차에는 다코타 천연가죽 시트, 모카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도어의 내장 트림도 예쁜 무늬가 있는데, 이런 무늬마저도 이 에디션 M 메쉬 차량에 걸맞게 메쉬 타입의 그런 무늬가 좀 적용이 됩니다. 앰비언트도 위아래로 이렇게 표현이 좀 되고 있고요. 충분히 합리적인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리 공간도 여유롭고 시트 각도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다코타 천연가죽 시트와 알칸타라가 조합이 되어 있는 스포츠 시트가 적용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쪽도 이렇게 일체형 시트가 적용이 되고 뒤쪽에도 이렇게 위쪽 부분만 알칸타라가 포인트를 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봤습니다. 자, 다리 공간 여유롭죠? 이 정도면 다리를 이제 앞쪽 시트 밑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트 길이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깁니다. 그리고 중간에 에어벤트 2개와 C타입 충전 타입 포트가 여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탔을 때 바깥을 바라본 이런 개방감 느낌도 봐주시면 좋은데 충분히 괜찮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개방감 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또 앉은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루프가 좀 낮은 차량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완전하게 등을 대고 앉았을 때 머리 공간을 보시게 되면 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뭐 주먹이 다 들어가진 않고요. 이렇게 손바닥 2개 정도 간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위쪽이 이렇게 볼까요? 경사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그 헤드룸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좋고, 그 다음에 이 쿠페 형태 SUV다 보니까 이제 옆쪽에서 바라보는 그런 개방감이 또 자칫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개방감도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몸이 이렇게 어깨까지 도어 트림이 감싸주기 때문에 약간 아늑하게 또 잡아주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잡힙니다. 굉장히 편안합니다. 시트도 되게 편안한 상태고 등받이 각도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바라본 앞쪽의 모습인데요. 일단 스포츠 시트 이렇게 일체형으로 이어지는 느낌 한번 봐주시면 되게 좋고요. 이렇게 또 중간에 홈이 하나 있어서 움푹도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쪽 봐주시면 큰 차이점은 중간에 센터 디스플레이가 커졌어요. 과거에는 이제 8.8인치였는데 지금은 10.25인치로 인치가 굉장히 커져서 훨씬 더 시원하게 좀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 이제 중간에 이어지는 이런 공조 부분과 오디오 부분 이어지는 이 주변 테두리에 하이그로스랑 이어진다는 이렇게 디자인적인 느낌이 안정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어박스 옆쪽도 마찬가지로 조수석 쪽은 이렇게 좀 발이 가려지는 느낌, 그리고 운전석 쪽에는 이렇게 열려서 기능을 직접 작동할 수 있게 마치 항공기의 핏의 형태화처럼 그렇게 좀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디션 M 메쉬 차량이기 때문에 M 스포츠 스티어링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제 운전석 쪽 한번 타가지고 나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운전석에 한번 탔고요. 이렇게 앉았을 때 바라본 요 도어 트림의 느낌, 요 알루미늄 느낌 자체가 촉감도 되게 신비롭고,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무늬가 좀 달라 보인다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일반적인 알루미늄보다는 훨씬 좀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 스포츠 스티어링을 제가 뒤쪽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이 차량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 차량과의 차간 거리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속도를 맞춰서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차가 멈추면 완전히 정차가 되고, 출발하면 다시 재출발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이빔 어시스턴트 기능이 같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이렇게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스포츠한 주행이 또 가능하시게 되어 있고, 스티어링 휠 여기 열선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화면에 다양한 정보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정보는 정말 많은 정보를 또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주파수나 이런 것들도 다 바꾸실 수 있고요. 전화 목록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블랙 패널로 되어 있는 아날로그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는데, 물론 뭐 요새 디지털 계기판이 굉장히 많지만 아날로그 계기판이 주는 그런 직관성은 굉장한 또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뒤쪽에서 바라본 10.25인치의
큰 디스플레이가 시원시원하게 보여주고요. 전부 다 이렇게 터치가 다 적용이 되어서 간편하게 터치 기능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커넥티드 드라이브가 이번에 포함이 되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장치를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고,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 마찬가지로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설정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바꾸실 수 있어요. 터치를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쪽에 있는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를 통해서 원하시는 만큼 돌리시고 해당 페이지에서 꾹꾹 누르실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장치 중간에 버튼이 있는데요, 눌러보게 되면 차량 접근 경고, 보행자 경고, 차선 이탈 경고, 안전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어서 1차적으로 경고를 해주고 비상시에는 브레이크까지 개입하는 그런 안전장치입니다. 오디오 제어하는 버튼이 직관적으로 가로 배치되어 있고요. 그 밑에 공조기가 설치되는데, 공조기는 좌우측 투존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 버튼을 누르면 중간에 이렇게 액정이 간결하게 뜨고요. 바로바로 쓰시기 편하게 직관적인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는 컵홀더 2개와 앞에 작은 공간 1개, 그리고 파워아울렛 단자와 USB 포트가 앞쪽에 마련됩니다. 컵홀더의 커버는 이렇게 2단으로 위아래가 나누어서 열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요만큼만 또는 위에만 이렇게 따로따로 쓰실 수 있고요. 전자식 기어 시프트 마련되어 있고, 옆에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컨트롤과 경사로 내림, 속도 제어 장치 이런 것들이 다 마련됩니다. 그리고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시보드의 트림도 보시면 인조 가죽이긴 하지만 이렇게 또 시트 이런 스티치 라인을 이렇게 포연을 해주고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이 예뻐요. 그리고 뭔가 스포츠한 느낌을 훨씬 좀 가미하는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와 색상 자체를 또 맞춘다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또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를 BMW의 약간 또 상징적인 컬러가 약간 주황색인데, 이런 주황색으로 맞추게 되면 이 스티치 느낌과 앰비언트가 또 하나로 이어져서 또 그다른 또 예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디션 M 메쉬 차량은 아무래도 M 스포츠 패키지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실내 천장부나 이런 필러의 마감이 전부 다 블랙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트도 보시면 이렇게 가죽으로 다 이어져 있고요. 특별한 기능이 이 차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안쪽 보이시나요? 조수석 시트도 아이소픽스가 적용이 돼 있어서 뒤쪽에만 카시트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조수석 시트에도 카시트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콘솔 열게 되면 여기 무선 충전 기능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또 이렇게 에디션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빛이 좀 반사되네요. 이렇게 에디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잘 보셨나요? 아무래도 궁금증이 많이 있으실 텐데 더 자세한 부분은 제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